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즐겁게 수업을 하고요. 오늘은 오후반도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 또 이제 기출지문 오늘 거 다음 주 거 한꺼번에 또 오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월 들면서 조금 이제 필수지문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출지문도 또 오후에 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공부가 좀 많이 성장한 느낌은 들긴 들어요. 그냥 단순히 내용만 볼 때하고 좀 다르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달라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지고 뭔가 좀 문장의 능력이 좀 습득된 느낌이 들 텐데 자꾸 얘기합니다만 문제를 풀 때는 자꾸 뭘 봐야 되냐면 단어를 찾아야 돼요. 단어를 못 찾으면 문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장을 통으로 외울 수가 없거든요. 매번 얘기하다시피. 그래서 단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문 볼 때 항상 뭐가 키워드지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용 자체를. 그리고 이제 평소에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에는 그림책에서 목차 잡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목차 안에서 그림 안에서 어디 위치하는가 생각을 하고 그 지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널브러지게 내둬놓고서 아무렇게나 하시면 이 구분이 안 가요. 항상 어디 뭘 보고 있고 어디 내용인지를 알고 그러면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더워지기 전에 민법 공법은 해결이 돼야 돼요. 안 잡히면 끝나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리고 더워지기 전에 민공 해결이 안 나면 나머지 과목 때문에 그 다음엔 나머지 과목도 해야 되거든요. 더워지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와요. 민공이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정신없이 딴 거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자습하는 건 민공 위주로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르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진심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공은 현재 자습은 민공을 해야 돼. 나머지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수업은 다 나오는 거야. 하지만 여벌 시간 내서 자습을 한다면 민법 공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민법, 두 번째 공법. 그렇죠? 그리고 여름이 오면 감당할 수 있어 이제. 민공이 잡혔거든. 그렇죠? 그럼 나머지 과목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쓸데없는 턴 타가지고 시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꾸 얘기하지만 뭐 암기할 거를 지금 겁나 외운다든가 의미 없어요. 어차피 까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흐름 파악하고 내용의 베이스를 까는 걸 이해하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단순히 그만할게요. 봅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을 보는데 부동산이라는 걸 규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허가 시청을 했다, 뭐 인가 시청을 했다, 뭐일 때 부동산에 규제를 가할 때 이걸 내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행정 적용이 이루어지는 허가 내주고 인가 내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만들어진 동네에서는 그 계획에 부합해야 인허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뭘 가한다는 얘기야? 규제를 가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뭘 배울 수밖에 없어? 계획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뭐라 했어요? 어디에 만들어요? 어디 만드는데 기억나시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걸 정한 법률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드는 계획은 뭐? 국가계획이라고 했고,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은 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했고, 우리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은 뭐다? 도시계획이란 말을 했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라고 뭐 했어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지침을 주는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의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건데,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그럼 당연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 뭐겠어요?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것이죠. 사실 도시 기본계획은요, 서울시 내부의 행정 지침에 불과해요.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될까요? 관련된 지자체 간의 행정 지침에 불과한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험 범위가 되어주는 부분이고,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건 말이 뭐합니까?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계획이. 그러면서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이 8가지가 있는데 요 내용을 확인하는 게 8주 중에 6주가 지나간다고 했고, 그리고 넘어가시면 그 페이지 뭐라 했어요? 도시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이라는 걸 배운 게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도시관리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관할구역이 어디예요?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고, 관할구역은 뭐라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얘기하는데 아마 조만간 통합특별시장은 들어올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드렸었어요. 주택법은 이미 들어왔어요. 통합특별시장이. 조문이 몇 개 안 돼서. 근데 국토계획법은 조문이 많잖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겠죠. 좀 한 1, 2주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 얘기들 아직 안 나왔더라고. 오늘도 아침에도 확인해 봤는데. 그죠?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전남은 어쨌든 통합됐으니까. 나머지는 아직 안 됐어도. 그렇죠? 그 얘기들이. 그래서 오늘은요, 요거 배웠고요. 용도지역은 4가지 뭐예요?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도시지역은 도관농자 아니고요. 주상공록 도시지역이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봐봐요. 어쨌든 도시지역 오해하지 말 건 주상공록 도시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지구를 정하는데, 용도지구의 종류는 뭐라 했어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불러봐요. 눈 감고. 좀 나아졌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오루사예요? 뭐라고요?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방화 방제. 이해가셨어요?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그리고 지역지구만으로 제한을 완성할 수 없다면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는데,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혁복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도구역까지 배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올해도 용도구역은 2개 이상 예상돼요. 작년도에도 시가화조정구역하고 뭐하죠? 도시자연보호구역 2문제가 나왔거든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게 2가지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시험도 2문제 나올 겁니다. 용도구역 쪽에서. 그리고 뭐 용도 지구 쪽에서야 하나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쪽에서도 2-3개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건평종류 나오니까.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이요, 지나간 36회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거의 뭐 5-6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다. 내용상으로 봤을 땐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문항수가 많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법률 공부할 때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서울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뭐다? 지구단위 계획. 요 동네만에. 제가 수요일마다 평가사하러 신림동 강의 가는데, 신림동은 갈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길이 복잡해요. 아무리 봐도 복잡하고 노후불량 건물 많고 등등, 뭐 산 귀퉁이 등등 많고. 제가 춘천에 있다가 서울로 처음 올라와가지고 산 데가 신림동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그 고시촌에 살았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 뭐라 그러지 그거? 고시원. 그렇죠? 창문도 없는 그 감옥 같은 방 있잖아요. 칸막이만 돼 있는 거. 한 5개월 살다 못 살겠더라고, 사람. 이거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을 구해 나갔는데 꼭대기였어요. 달과 가까운 곳. 밤에 되면 달이 밝아요, 되게. 가까워서 그래. 진짜로 그렇대요.
그렇죠? 되게 옆에 포장마차 참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해하지 말게 그런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 만드는 거죠.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 동네만의 기반시설, 그 동네만의 환경오염 방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구단위 계획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2, 3, 4교시 뭘 배우냐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과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오늘 아마 2, 3, 4교시 배울 겁니다. 1교시는 지구단위 계획 배우고 그럼 오늘은 이 두 가지 배우면서 진도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럼 다음 주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 보면서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는 뭐예요? 이제 도시개발법 따로 배우고 그 다음 주는 정비법 따로 배우고 이러면 6주쯤 지나서 이제 이 그림이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9페이지 그림 안에 뭐가 있는지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봐도 알아야 돼요. 이 그림 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볼게요. 9페이지 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없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없어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진도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내용을 봐볼 겁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은 46페이지 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이 내용을 나갈 때 9페이지 그림이나 16페이지 그림에서 어디를 보는 건지를 인식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럼 46페이지가 지구단위 계획이고 이 부분을 배우는 거구나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요번에 그 36회 지나간 시험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독립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독립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약간 좀 물과 같아서 여기저기 섞여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개념이 뭔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한 번 더 얘기하면 간단히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그림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 했냐면 서울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서울시의 일부 동네 신림동에서 재개발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서울시의 일부 동네인 이 동네가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엉망진창이고요. 노불량 건축물이 뭐가 돼 있다? 밀집이 돼 있고요. 이런 동네에 사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도시관리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안에 신림동 재개발 정비구역 요 동네만의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요 동네만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어떻게 할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어떻게 할지 등등의 내용 등을 계획을 잡게 되는데 걔를 뭐라 불러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일부인 이런 동네에 대해서 이랬던 동네를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이렇게 오른쪽 마취로 만드는 거죠. 왜 안 따라해요? 뭐라고요? 이랬던 동네를 시작. 그 다음 따라라따 그래서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뭐라고 나오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 다음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그러니까 이랬던 동네를 제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대해 놓은 건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가보면은요 다른 동네가 돼 있어요. 정말 환골탈태라고 할까? 제가 매번 느낀 동네는 뭐냐면 성수 일대예요. 옥수동 일대. 와, 내 옛날에 거기 논문 쓰러 갔을 때 인터뷰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정말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정말 노후불량하고 냄새면 보면 어마어마했는데 그 동네 집값이 30억이야 지금. 그때라도 거기 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였던 거야. 그땐 내가 돈이 없었어. 지금도 없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뭐가 되어지죠?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제한조 등을 포함해가지고 환경관리, 경관, 교통처리 계획 등등 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이런 걸 담아서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서울시 일부 동네 계획을 만들게 되거든. 그게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그 내용이 있는데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포함을 하여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필수 분자가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차 제한도. 이건 외워야 돼요. 다음에 많은 내용 중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다. 시작. 기반 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차 제한도다. 왜 그럴까? 말 그대로 밥상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밥상이라고 한다면 밥상 안에 꼭 있어야 할 거. 밥하고 맛있는 김치하고 국은 좀 있어줘야죠. 뭐 후라이 하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김도 괜찮죠. 다 이런 1, 2번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하지만 나머지 뭐예요? 뭐 잡채를 몇 끼니 먹는다, 무슨 뭐 소갈비찜을 매번 먹는다, 동맥경화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일날만 먹는 거잖아. 그런 거는 가끔 먹는 거, 필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먹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는 필수, 항상 먹는 거. 이해가셨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차 제한도를 외우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의미는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네를 환골탈퇴시키게 되는데, 재밌는 건 서울시의 전부는 안 되죠. 일부예요. 하지만 대상 목적구역인 사업구역에 대해선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비구역의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뭐라고요? 정비구역의 전부, 정비구역의 일부. 하지만 서울시에는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이해합시다. 서울시의 일부여야 돼요. 뭐는?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의 전부이면 이건 뭐예요?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서울시의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인데 대상 목적구역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의 전부의 지구 단위 계획 정할 수 있다. 있는데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만 나오면 전부와 무조건 X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 문제를 볼 땐 항상 전부나 일부가 나오면 이게 어디에 전부인지 일부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 서울시에는 일부, 당해 사업구역에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관광특구의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목적구역의 전부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5. 서울시의 전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일부 나오면 어디 전부인지 어디 일부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속으면은 한 문제 아웃인 거야. 우리 어려운 거 어차피 못 맞춥니다. 기본적인 지문에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많이 보시고 볼 때만 느끼겠지만 항상 보면 실수하는 건 뭐예요? 맞춰야 될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실수 아니에요. 모르는 거지. 그렇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우고 10문제는 모르는 거야. 그냥 버리는 문제고. 공법은 10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먹어야 돼 일단. 40개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 30개 공부하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10개는 못 맞춥니다. 딴 나라 세상이에요. 그건 맞출 수가 없어요. 버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도 마세요. 됐죠? 그럼 봐요. 지구대역은 뭐가 됩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의 일부에 수립하고 어디 가나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기본계획이건 도시관리계획이건 다 지구단위계획이건 다 뭐다?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해가셨죠? 이게 바로 뭐다? 지구단위 계획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어봅시다.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고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같이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둘 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인 거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을 정했다고 한다면 몇 년?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오른쪽 마치의 그림처럼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구역 자체는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고 효력을 잃었다면 그 이후에 고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는 건 뭐가 되어 있다? 다음 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작. 효력을 잃는 거를 간주할 땐 다음 날. 우리 저번 주에
용도구역별 때 효력 잃는 거 간주하는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잃게 되고 다음에 그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절대로 고시한 다음날 실효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다음날 실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5월달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다? 계획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5년 내에 그래서 착수를 해야죠. 주민이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에 대한 입안의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어. 근데 5년 내에 사업 착수를 안 했으면 다음날 뭐가?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는 것이고 다음에 그 내용을 고시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 말 건 후단 부분도 나중에 들어온 얘기인데 이것도 나중에 들어온 얘기. 원래는 3년밖에 없었어, 원래는. 그런데 주민이 자기네 동네 사업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잖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을.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합의를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도서나 계획설명 첨부해가지고 주민이 입안 제안해서 서울시장이 입안을 한 거잖아. 그 안을 가지고. 안건 제출이니까 제안이라는 말은. 그렇죠? 그런데 5년 지나도록 착수 안 해서 뭐 하자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 5년 다음 날 뭐야? 지구단위 계획을 없애버리는 거. 근데 문제는 뭐야? 작년 기출 평가사 5년 내 사업 착수 안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잃었어. 그러면 잘 들어.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잃은 것으로 본다? 아니라고. 구역은 남아 있는 거야. 이건 후단 부분의 얘기니까. 그러면 후단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이 없어졌으면 다른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겠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고 아직 그 이외에 자세한 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안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들 행정 지침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 까먹으면 안 되고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봅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구역부터 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국시도 대도시가 정해요? 시장군수예요? 국시도 시장군수예요. 왜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군수일까요? 저번에 했잖아.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광명시 일부 철산동 기억나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대도시 시장이 아니어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도시 시장이란 말을 안 쓰고 국시도 시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하죠? 얘기.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러면 도시지역에만 정하겠죠? 오늘 많이 맞추네. 그렇죠? 아니에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속여요. 그렇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있는데 주의할 건 어디에 정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시작.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어디예요?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시작. 계획관리가 50% 이상.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획관리 50% 이상인 거고 봐봐. 기존에 있는 인프라, 도시와 기반시설 같은 게 연계가 돼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대표적인 게 전철 놓는 거죠. 이해가셨죠? 굉장히 멀었던 동네인데 전철 하나로 가까웠던 동네가 많아요. 신림동 가면요. 신림선이 생겼어요. 신림역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전철이거든요. 신림선. 정거장 몇 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디 가냐? 그게 여의도까지 가요. 그게. 그래서 신림동에서 여의도 출근하시는 분들이 신림동으로 주거의 공간을 잡는 게 굉장히 늘었어요. 원래 없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니까. 지하철 하나 가도 뭐가 됩니까?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계획관리적 50% 이상으로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유산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연립의 건설계획 포함되어 있다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유일하게 도시 외의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건 온리하게 계획관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온리하게.
only라고 써요. only you 하면 내 부담스럽고요. 뭐라고요? only 계획관리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계획관리적은 아파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획관리는 4층 넘는 모든 건물이 안 돼요. 원래 용도지역 제한상 저번 주에 배웠죠.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게 되면 요건이 부합했을 때 아파트 연립을 허용해 주는데 그것도 오로지 계획관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지구단위 계획에도 아무 동네나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로지 뭐 계획관리만. 그렇죠?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됐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구역이에요? 써져 있네요. 지구라고. 뭐라고요?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도시지역의 용도지구도 있을 수 있나요? 있겠죠. 도시지역에도 용도지구는 존재할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도시지역의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 있겠죠. 그럼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당연히. 그럼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면 이랬던 동네를 오른쪽 마취로 만들어주는 거야. 구체적 기획을 해가지고.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그 용도지구 중에 잘 들어요.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었어? 도시지역 밖에 있었던 거예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난개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자 한다면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진흥지구에 정할 때 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으면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으면 그에 대한 궁합이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난개발 문제가 생기니까. 한 번 더.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도. 그러나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다면 개발진흥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가 돼. 그래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때 법정 요건이 있어. 궁합이 맞아야 돼. 바닥에 있는 지역하고. 그렇죠? 우리 이런 말 뭐하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맞는 부부가 있고 안 맞는 부부가 있잖아요. 안 맞으면 어떻게 돼? 못 사는 거지 뭘. 잘 맞으면 잘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맞는 부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 궁합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 도시 외의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주거. 요 노란색이 뭐예요 지금? 노란색이 써봐봐. 개발진흥지구예요. 노란색이.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중에 여기는 뭐였어요? 주거개발진흥지구였던 거예요. 그럼 농림지역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맞아요 궁합이? 안 맞지. 농림지역은 농사 짓는 땅인데. 그럼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안 맞는데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어떻게 돼? 난개발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또 하나 물어봐요.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돼 있어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궁합이 안 맞는데 걷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요. 이거 이용감이지. 못 살지 힘들어서. 안 맞으니까. 그렇죠? 안 되죠. 됐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뭐와 맞느냐? 바닥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이건 천생연분이다. 계획관리지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연분이 맞으니까 거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집 사주고 이래도 잘 살겠다. 냉장고 사주고 이래도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얘가 적절한가요? 내 말 뜻 이해되나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바닥이 뭐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면 이건 맞는 궁합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쌤 계획관리는 이해가 되는데 농림지역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궁합이 맞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여름에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나와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 발랑발랑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맛있죠. 난 백도가 좋아. 아주 맛있는데 너무 많이 생산된 거예요, 이게. 그럼 오래 두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깡통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숭아 재배단지 주변에다가 황토깡통 공장을 만들어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가지고 건평 정도 완화해주고 유통과 산업에 촉진을 시켜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세팅이 맞는구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시외지역은 무조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면. 그렇죠. 그럼 봐봐요. 관농자는 도시외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관농자라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라고 한다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휴양이 개발진흥지구 중에 특성 빈도가 제일 높아요. 관광휴양이. 그럼 봐요. 결론만 얘기하죠. 결론은 도시지역의 외의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패턴이 나오면 바닥이 계획관리가 돼 있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 계획관리. 들어가 있잖아. 계획관리가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다 맞아요. 첫째, 바닥이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다 맞다. 그러니까 블러드 타입으로 보면 O형이야. 계획관리지역이 O형. 누구에게 다 줄 수 있는 거야. 내 말 때도 하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관광휴양은 관농자 어디가 됐건 관계없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아시면 돼. 계획관리지역이 나오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오케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나오면 어느 지역이 와도 오케이. 이 두 가지만 외워도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 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자, 한 번 더. 계획관리지역이 깔려 있으면 어느 개발진흥지구가 와도 맞는 거. 지구단위 계획국 지정이.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나와 있다면 어느 용도지역에 있어도 관계없는 거야. 무조건 가능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해가셨죠? 그 정도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대충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문제 나올 때 뭐 예에서 무슨 뭐 예로 간다, 뭐 이런 거 안 된다. 예에서 예로 간다, 이런 거 안 된다. 뭐 예에서 예로 간다,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질문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끝난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외의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때 세 번째가 뭐라고 이게 나옵니다. 행위제한 대책. 이거 대체 어디서 본 거예요? 외웠죠? 해봐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대가 뭐예요? 대. 행위제한 대책. 그러니까 용도지구가 너무 중첩돼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면서 그 중첩되는 부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행위제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걸 제한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렇게 제한을 하려면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해갑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위제한 대체를 위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거예요. 앞에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한과 연결됐다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행위제한 대체를 위해 만드는 첫 번째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다. 조금은 좀 고급진 내용입니다. 이제는 좀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씩 좀 확대해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오른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뭐예요? 여기는 공원부지로 계획이 돼 있어요. 공원부지로. 근데 A가 지구단위 계획이고 뭐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 여기다가 건물 질 거야. 라고 마음대로 지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게. 그럼 어떻게 돼?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 줘야 되는데 뭐가 되죠? 위반시 라고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용도 지역의 위반도 지구의 위반도 지구단위 계획의 위반도 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근데 해당 내용에서 다만 32회 때 문제가 뭐였냐면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내에 불가하므로 제외됩니다. 가설 건축물에다 졌다. 그거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요. 여기 32회 때 문제였어요.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가설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2년 이천의 징역벌금에 처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32회 때 문제.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굉장히 기출 지문을 많이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쫙 봐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거를 정해서 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어떻게 계획을 만드는지를 볼 겁니다. 두 팔을 들고 기지개를 켜봅니다. 재밌다. 됐죠? 네. 저 뭐 지나간 주에 이발을 했는데 너무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커 보여요.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봐봐요. 그래서 미장원을 옮겨야 되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발소였거든요. 요즘은 이발소가 없어요.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갔다 하면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어서 안 가는 것 같아 더. 자세히 몰라요 나도. 어쨌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부분도 봅시다. 그럼 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작.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일단 봐봐요. 키워드가 국시도 시구는 다음에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대도시의 시장이라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 군수면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군도 직접 결정이 가능하니까 얘기했었고, 주의할 거 일부만 생각하지 말고 목적 구역에 대한 것이니까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됐죠? 한 번 더. 서울시의 일부의 지구 단위 계획이고 대상 목적 구역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물어볼게요. 용도지구. 시작. 용도지구 불러봐. 시작. 아니. 취재진, 보고, 경복, 화재, 용도지구.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복합 용도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있다고. 용도지구니까. 이해 가셨죠? 용도지구 종류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이해 가셨죠? 그거.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의 도정택.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지구의 대, 산업단지의 산,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되겠죠? 관광특구와 관광단지입니다. 도정택 대산관이에요. 시작. 도정택 대산관. 어제 주대가 종로 갔다 왔거든요. 종로 지금 난리예요. 내일 BTS 공연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차 막고 난리 부르습니다. 어제 엄청 막혔어 아침에. 한 2시간 걸렸나 봐. 1시간이면 가는데. 뭐 통제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도정택 대산관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특구. 종로 일대의 관광특구, 인사동 관광특구 전부의 지구 단위 구역 정할 수 있다?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 얘기들. 그 정도.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다. 도정택 대산관. 시작. 도정택 대산관.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 지구와 도정택 대산관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그 암기송 좀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짧게 한 10분, 15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잘 검색해 보세요. 그렇죠? 하루에 한 8개씩 찍으려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 네, 계약해놨어. 어쨌건 도정택 대산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예요. 시작.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이 키워드가 뭐냐면 해제예요. 해제.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개발돼요. 그렇죠? 그리고 난리가 나겠죠. 못하던 거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돼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놓쳐요. 해제란 단어를. 들어봐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어지면 계집도 못 치는데 무슨 난개발이야 그게. 그럼 뭐가 된다? 말도 안 되지. 해제지.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시작.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 그 다음에 녹지를 뭘로? 주상공으로 변경을 한대요. 녹지를 주상공 변경. 시작. 녹지를 주상공 변경. 반대는 전혀 난개발 관련이 없죠. 주거가 녹지가 되면 주거 열받아서, 그렇죠? 녹지가 주거가 돼야 흥분하는 거지. 좋다고. 이해가셨죠? 녹지를 주상공 변경. 그리고 도시가 아닌 게 새로 도시에 편입됐어. 관농자가 도시가 된 거야. 흥분의 도안이 탕이지. 이해가셨습니까? 이러면 난개발 될까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사업에 대한 완화인 반면 2번은 완화돼서 남용될까봐 통제하려고 만드는 지구단위 계획이야. 이해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도시지역 일대에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이 있어요. 시작.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이게 어디냐면요. 봐요. 역세권은 주로 무슨 용도 지역일까요? 이 용도가 높은 동네일 거예요. 그럼 주거지역부터 본다면 일반 주거, 준주거. 공업으로 본다면 준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일대가 아마 역세권과 관련된 동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33회 기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야, 나 지금 그 문제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준공업인데 일반 공업이라고 나온 거야. 근데 지문이 뭔 줄 알아요? 일반 공업지역은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었어? 없다. 조선말은 끝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없다. 맞는 지문이라니까? 당연히 틀렸구나 봤더니 끝에가 없다야.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 일반 공업은 없다니까 옳은 지문. 이해가셨죠? 준공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의 주 역세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한다. 그게 왜 들어왔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역세권 주변에 아파트 짓고 다양한 복합용도 인정하려고 완화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공급하려고 우리 원하는 곳에 주택을. 그때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시작.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가 있다. 그게 얼마야?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할 수 있다. 옛날에 2개 2km 한 번 나왔었어요. 뭐라고요? 2개 2km. 아주 허접하죠. 근데 그런 걸 틀리면 열받죠. 그렇죠? 다 볼 수는 없지만 나왔던 거라도 아셔야 됩니다. 3개 이상 노선 교차,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뭐 왕십역이나 용산역 이런 데 가야지. 어떻게 보면 서울역 이런 데.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할 수 있다는데, 그 다음 봐봐요. 하여야 한다는 꼭 좀 외워줘야 하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식상해서 안 내려고 해요. 중요한데. 그래서 가끔 나오는데 34회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 37회 아닙니까? 저는 나올 타이밍 됐다고 봐. 3년 정도면. 올해 아니면 내년쯤 나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럼 봐봐요. 이 하여야 한다 의미를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중에서 뭐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중에 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봐요. 우리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이란 말이 보여요. 먼저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근데 위에 봤더니 택지개발지구랑 정비구역은 할 수 있다에 원래 있었어요. 이해 가셨죠? 근데 뭐예요?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면 지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10년이라는 게 부과되어지는 요건이 되어지는 거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건축물에 용도 제한이라는 걸 가한다고. 그럼 용도 제한을 가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동네에 뭐다? 민간 일반 국민들 상생 차원에서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 같은 거는 못 들어가. 이렇게 용도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부산 사상구에 있었었고, 이 지구단위 계획이. 그러면 스타벅스나 커피빈 이런 거 못 들어가. 동네에 뭐 하죠? 조그만 커피업소를 먹고 살라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게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동네가 활성화가 안 돼. 심지어 스타벅스 지수도 있잖아. 왜? 있어요 실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안 되겠다. 10년 지나면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뭐만큼은? 정택이만큼은. 그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된 건지, 뭔가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도정택 대산관 중에서 정택이는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최선을 다해서 불러봐요.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좀 처절하게, 그렇죠? 너무 절실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 할 수 있다 있죠?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있어요. 그게 얼마야? 그게 30만 이상이면 얘도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요건이 있는 거야. 할 수 있다의 정택이 중 사업 끝나고 10년 지난 거.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시공에서 해제. 녹지 주상공 변경. 이거 할 수 있다지만 30만 이상이면 하여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 중에 요건이 첨부되어지면 하여야 한다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하다. 이해가셨습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빨간색이고, 그렇죠? 그리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좌측에서 다 얘기했어. 왼쪽 그림에서. 이해갑니까? 좌측에 왼쪽 그림에서 다 얘기했어 아까. 맞습니다. 그 얘기. 이래서 뭘 만들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자. 시작.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의 지구단위 계획은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시작.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외워봐요. 시작.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밥상 위에 필수 구성 요소다. 이해가셨습니까? 그 얘기. 하지만 아무리 이런 거를 해도 완화를 시켜줘도 완화되어지는 최대 한도가 있는데 그 최대 한도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넘을 수가 없다. 이거 나중에 또 물어보지 말고 150% 위에다 써. 1.5배라고. 이건 2배. 그렇죠? 아무리 뭐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를 해도 완화시켜주는 최대 한도는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를 머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당해적 건폐율이 40이었어.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서 지구단위 계획 얼마까지? 60. 50이면 75까지. 이해가십니까? 완화할 수 있다는 거야. 용적률은 더블까지 가능하고 최대. 그렇죠? 도시건, 도시외건. 하지만 여기서 하나 특례가 나온 게 있는데 난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워. 봐봐. 건폐율의 특례가 있어요. 건폐율이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면 어쨌건 1.5배를 못 넘거든. 근데 요번에 작년에 신설된 거 중에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우리 29페이지 확인해봐. 왼쪽 밑에 페이지 쓰고 29페이지 왼쪽 밑에 특례 보시면 특례 개발진흥지구 보이죠?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얼마까지? 60%.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저번 주 했잖아.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29 왼쪽 밑에 60%까지 건폐를 허용한단 말이야. 근데 봐봐. 그러면 계획관리가 도시외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진흥을 위해 60% 인정하는데 거기 지구단위 계획국 정에 들어왔어. 그럼 얼마야? 1.5배. 그럼 몇 프로야? 90%야. 90% 건폐율이잖아? 건물과 건물이 거의 붙어 있어요. 불나면 대책 없고 우리 뚱땡이들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너무 이거는 과한 거예요. 안 되겠다.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60%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은 1.5배가 아니라 1.2배 라는 걸로 낮춥니다.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얘가 원래 40에 불과했는데 60이 돼버린 거잖아 이게. 원래 40이면요 60밖에 안 되는 거야. 1.5배 해봤자. 근데 얘가 60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1.5로 해버리게 되면 90이 돼버리니까 너무 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낮췄어. 1.2배로.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건폐율 문제가 나올 때 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얼마까지 완화 가능하냐? 1.2배. 이게 나와야 돼 일단. 그럼 어떻게 될까? 몇 프로까지? 60%에다가 1.2를 곱해주면 72%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적어놔. 실제 공포할 때 나왔던 사례예요. 그렇죠? 맥스 60에다가 1.2배 완화할 수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능한 건 72%까지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작년도에 요 건폐율 자체 60%를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냐? 원래 1.5배지만 이건 너무 과해서 1.2배로 낮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계산 문제라든가 간단한 산수를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또는 그걸 이용해서 건폐율에 의한 면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서 나중에 볼게요. 밑에 봅시다. 다음은 뭐죠? 포함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3번 변경하는 거,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조성하는 거 이게 가로구역이에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 왼쪽 그림 보면 아마 가로구역 써 있을 겁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거. 오른쪽 그림 동그라미에. 그렇죠? 뭐라고요? 왼쪽 페이지 보면 오른쪽 동그라미에 가로구역이 보일 거야.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가로구역도 너무 크면 지저분해요. 너무 작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로구역에 대한 뭐다? 둘러싸인 일단적 조성계획 같은 것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계획. 이건 뭐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시작.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건축선.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다음 주에 성장관리 계획은 이게 없거든. 개발의 효과 볼 때. 다음 주에 얘기할게. 뭐라고요? 지금은 뭐다? 건축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계획과 경관계획, 보행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 계획. 이런 것들은 포함할 수 있다일 뿐이다. 이게 조금 디테일해지면 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하여야 한다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 같이 물어보면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 부분들 내용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완화는 솔직히 자주는 안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거는 도시지역의 구체적 완화 등등의 건폐용 적률을 얼마나 완화하나 공식이 있는데 이걸 하긴 할 거예요. 지금 말고 나중에 뭐다 우리 기출문제 풀 때 5, 6월 달에 그때 얘기할 거야 내가. 그렇죠? 일단 지금은 뭐다 놔두고 두 번째 뭘 완화하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시작.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야? 설치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뭔지 봤더니 한옥마을을 보존해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에요. 시작. 한옥마을을 보존해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에요. 그러면 주차장법의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얘기하죠. 인사동 일대, 익선동 일대, 북촌마을, 남산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차 안 댕겨요. 이해갑니까? 뭐가 되죠? 차 없는 거리의 조성, 한옥마을 보존인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어딜 때? 도시지역일 때. 지금 보는 게 도시지역이니까 위에. 제목에 써 있잖아. 도시지역이라고. 안 써도 돼. 써 있어 제목에. 도시지역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 또 하나.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잘 나와요. 세 번째. 도시지역의 개발재능지구예요. 자, 도시지역의 개발재능지구. 그럼 도시지역 개발재능지구는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어요. 도시지역 개발재능지구니까.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을 1.2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이내 완화. 어디면? 도시지역의 개발재능지구면. 중개사에 2번, 평가사 1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다? 도시지역 외의라고 나왔어요. 도시지역 외의.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 다음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문제가 뭐라고?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그럼 이게 나왔어. 용적률 또는 높이 제한을 1.2배 이내 완화할 수 있다. 틀렸지. 그건 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 내 말 알죠? 그 얘기.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솔직히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4번 지문은 신설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기술된 바가 없어.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거고 나중에 예상 문제 볼 때 그때 얘기할 거야. 지금 미리 먼저 봐서 머리 아프게 할 이유가 없어. 저는 안 나왔으나 가능성이 있는 건 최대한 뒤로 밀어요. 언제? 10월까지. 막판에 가서 얘기를 해. 미리 고통받을 필요 없잖아. 나오지도 않는 거 쓸데없이.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 시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면 봐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아. 뭐 빼고는? 계획관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획관리만 온리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파트 연립에 대한 부분은 계획관리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뒤집어 얘기하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아파트 연립은 오로지 계획관리. 물어볼게요.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있다? X. 안 된다고.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정했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을 허용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계획관리만 된다고. 이해가셨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럼 쉬었다가 필수 질문 좀 볼게요.